아니야 여기. 그리고 위에 공간 있으면은 최대한 내리라고. 이게 있는 거 준비해야 돼. 아 이거 붙여놓으면 다 위원장님 책상에 또 얼마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 셋이 좀 넘어서 갈 거야.
옛날 사람이 내놓을 거라면 주고. 야야. 난 니한테 빠졌다. 아니요. 아무리 봐도 정말 율동 만들어요. 상당히 율동. 자기 짱이잖아. 순간만. 버스가 넘쳐서. 지금 비자견이 있으니까 비자견 준비나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상집에 속개하도록 그래. 이런. 다시 뭐하냐고 그래. 짬뽕 피키 안 해. 이거 안 해. 진짜예요? 짬뽕 피키 안 해. 저기 뒤에다가 제가 폐차가 저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여기 최대한 의자 올라가서 최대한 높이. 잠깐만요. 아시간 아니 2시부터 하니까 오늘 시간까지 침묵했는지 에어컨 좀 틀어줘요.
해본 역사가 없는데 오늘은 2시 딱 되니까 더 이상 뭐 항상 장애인들이 어떤 기자회견장에 오거나 어떤 집회 장소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동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30분 40분 늦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오늘은 안 늦기 위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11시부터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11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이동권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 수재. 19일 날 발산역에서 장애인 한 분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2개월이 넘어서 3개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장애인이 떨어져서 죽은 그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 있는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형식적인 사과나 입장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시청 항의 방문도 갔었고, 그리고 시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식당에서 농성도 했었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3개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 사회가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또 450만 장애인의 70.5%가 한 달을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들을 눈 감고 무시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밝힙니다. 정말 안전하고 정말 편리하게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어려워서 앞으로 잘 되겠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사후 대책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똑같은 대응책을 제3탕, 4탕 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절실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그리고 책임지는 서울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 합니다. 에 대해서 최영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장애인 발산역 리포트 추락 참사 서울시 관계사가 단신 농성 기자회견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20일 오전 2시 20분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위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는 수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험한 고개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느리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쓰러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철저하게 지하철 리프트 이용하는 장애인 본인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서울시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밝히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책임을 회피하며 450만 장애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그 책임에 대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개적 사과를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신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에게 지하철 역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450만 장애인 앞에 공개 사과하라. 둘, 공개 사과의 방법은 서울시의 명의로 모든 일간지에 신문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해야 한다. 셋, 다시는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넷,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 위한 추진법을 설치하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 이상입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장애인들은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하고 단식 농성을 하는가? 더 이상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죽을 수 없다. 박경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무기한 단식 농성 불입 8월 12일 장애인 이동권연대를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이하 장애인 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지난해 2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2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와 대중버스를 점거하고 종로 사거리를 점거하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관련 부처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에게 온갖 폭력과 협박을 저질러 왔다. 중증장애인들은 왜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 농성을 진행해야 하는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 단식 농성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건 처절한 투쟁이다. 이번 단식 농성은 더 이상 지하철역 리프트 트럭 사고가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던 지난 5월 19일 발산역에서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가 추락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관련 기관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규정하고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는 그 자체가 살인 기계이다. 최근 몇 년간 리프트 사고는 수년간에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단식 농성은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장애인의 죽음을 몰아가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왜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했는가? 인권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노벨 평화상이 빛나는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장애인에게 인권은 사망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권이 힘있는 자들의 허울 좋은 하정풍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의 국가기관이다. 장애인 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를 점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의 인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관련 기관의 공개 사과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전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싸워야 한다. 지난해 2월 오이도역에서 그리고 올해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결코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아님을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프트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2의 오이도, 제2의 발산역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 없이는 결코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 우리는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 없이는 결코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 더 이상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이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과거 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02년 8월 12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발산역 추락 참사 서울시는 사과하라. 발산역 추락참사 서울시는 사과하라. 서울시는 사과하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 이동권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통약자 그리고 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풀어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사회당 대표 김영규 대표님께서 그 연대 의미에 대해서 말씀.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도전하는 사회당 대표 김영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사회당을 뭘 대표합니다만은 현재 이 연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30개 단체의 민중연대 단체 대표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장애인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점거하면서 진짜 여기서 이제 목숨을 이제 부를 때까지 여기 투쟁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선언은 오늘 장애인들 지금까지 투쟁의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선을 끊는 중요한 투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가 윤재봉 씨 같은 장애인이 지난번 리포터 참석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빙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 읽으셨던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리포터 추락 참사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들에게 인권의 사각지대고 이게 실종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들이 또 연대회가 같이 오늘 국가인권위를 우리가 전부 동상한 것은 바로 우리 인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권이 열악한 장애인들 인권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우리 민중들의 바로 우리 그 선언이고 그 투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현재 투쟁을 점거를 정당고를 봐야 되고 이 투쟁이 점거 농성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서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서울특별시 주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사과, 공개 사과, 신문시장에 대한 공개 사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인권위원회에서 주도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민중연대와 연대회의 우리 단체들은 우리 현재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도 목숨 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정동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에 대한 이제 안전대책에 관한 발표를 갖다 세탕 3탕을 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입장에 대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편의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이동권 연대는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은 지하철 리프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은폐한 채 몇몇 실효성 없는 미봉책으로 장애인들의 분노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휠체어 리프트의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를 8월 말까지 설치하고 리프트 이용 안내문을 각 역사 곳곳에 부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이고 전신적인 정책임을 알고 있다. 대다수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를 착용하기 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는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발산역 추락 참사 또한 리프트에서 내리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또 다른 안전대책으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용 안내 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지하철 리프트 사고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주제한 바와 같이 지하철 리프트 사고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즉 다른 업무보다 장애인 이용 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리프트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울시의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역무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노동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서울시가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인력으로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기존 역무원의 노동 강화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용 안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새롭게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지난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안전대책은 비록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투쟁에 대한 일련의 반응으로 제시된 것이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없는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실효성 없고 전시적인 대책이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리프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만약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공개된다면 사고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장애이동권 연대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으로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말고 진정한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이동권 연대는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조속한 설치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공부를 하고 왜 서울시가 발산역 사고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와 중요한가를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신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질문 받겠습니다. 단식은 방금 나눠주신 이 13분을 중심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중에 4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가기로 기로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릴레이 1, 2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지 연대하면서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저희들의 뜻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할 분이 계시면 살아서
해주시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 이름을 설명. 예, 저는 경향신문의 배장수기자입니다. 결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간에 그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던 그 일정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정확 날짜 뭐 이런 것들보다 저희가 발산역 사고가 있기 이전부터 오이도역 사고에서부터 저희가 리프트 문제에 대한 위험성들을 경고를 했었고 오이도역 사고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무시되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오이도역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에서 장애인이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떨어져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서 다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장애인의 잘못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가난한 장애인들이 전동 스쿠터는 이제 전동 휠체어보다 여기 보시는 것보다 좀 크고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러한 전동 스쿠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스쿠터를 이용하면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스쿠터 수리비조차도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장애인의 잘못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교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서울시 국가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산역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서울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답변들이 왔습니다. 수사는 사고가 5월 19일 날 일어났는데 5월 28일쯤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종결됐는데 내사 종결돼 가지고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검찰 수사는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리프트를 이용하는데 고개를 하는 것처럼 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다리 줄을 타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이용하다가 외다리 줄을 가다가 이제 만약에 떨어져 다치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외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외다리를 타게끔 강요당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록 약간의 오작동이 있었다 훔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천적으로 위험한 리프트를 타게끔 강요했던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찾아갔었고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산역에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월드컵 기간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기자회견하고 서울시 식당, 구내식당을 점거해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있으면서 다시 버스 타기 진행을 위해서 다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서울시를 진입하려고 하다가 원천봉쇄돼 가지고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답변받은 건 아까 그 내용입니다. 공개 사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발산역 공개사의 이제 안전대책 이런 문제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발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언제까지 이제 안전고리 뭐 이렇게 하겠다. 그 입장에 그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제 입장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소재와 그것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왜 우리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거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장애인 단체 몇 명한테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왜 떨어져 죽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 사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개되어져 이 문제가 사회가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저희가 정강하게 된 것도 이 문제가 분명하게 국가인권위냐 서울시냐 뭐 이런 부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라는 기구를 만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 정말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과 그 규명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에도 정부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시는 그게 마땅히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한 것들은 대상에 이러한 단식 농성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점거하고 맨날 잡혀 들어가고 버스 가고 시청에 가고 가면서 갈 곳도 없고 정말 갔던 거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유치장에 지금 넣기 바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또 국가인권회와 서울시와 그리고 이 정부는 대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정말 마지막 마음으로 굶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함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별과 허감을 운명으로 살아온 동지여 기나긴 직무의 역사를 깨뜨려 나가세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필코 승리하리라 장애박의 첫 깃발이여 이동권 쟁취 투쟁이여 지하철이 뚫리고 버스가 넘쳐나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벽 감옥이 따로 없다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동권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묶고 물러서지 않겠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동권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묶고 물러서지 않겠다 요 피켓 같은 경우는 여기 주위에 좀 그거 있어요. 이게 피켓 보이게끔. 옛날 잘했어.